마음이 진짜 떠나서 질려서 헤어지는 경우에는 이 부분부터가 달라져요. 남자의 마음이 떠나서 헤어지는 경우와 일이나 개인 혹은 가정사로 인해 헤어지는 경우의 행동이나 말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남자가 마음이 떠나서 헤어지는 경우와 상황상 헤어지는 경우의 차이를 알고 싶다는 거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마음이 떠서 헤어지는 거나 상황상 헤어지는 거나 헤어진 건 그냥 헤어진 거고 마음이 없으니까 헤어진 거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달라요. 상황상 헤어지는 것과는 다르게 남자의 마음이 진짜 식어가게 되면 분명히 나타나는 말투나 태도들이 있는데, 그게 뭐가 어떻게 다른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혹은 썸을 타고 있는 사람이 은연중에 이런 태도나 말투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마음이 식어가고 있다고 해서 아예 답이 없는 건 또 아니고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나 제외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건 어쩔 수 없죠. 그건 뒤에 차근히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남자가 여건이나 상황상 헤어지는 경우와 마음이 진짜 떠나서 질려서 헤어지는 경우에는 이 부분부터가 달라져요. 우선 첫 번째, 티를 내면서 힘들어하는가. 여자에게 아직 마음은 있지만 내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여건이 안 좋아서 점점 이별 쪽으로 가는 남자들은 이별의 과정 안에서 힘들다는 신호를 여자에게 끊임없이 보냅니다. 요새 일이 바빠지고 취업하는 게 힘들고 내가 너무 피곤하고 집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도 너무 복잡하고, 근데 보통 이건 이별을 암시하는 신호라기보다는 남자가 정말 힘들 때 좀 도와달라고 보내는 신호일 확률이 더 크거든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너라도 내 옆에서 내 심적 안정감을 채워줘라. 너무 힘드니까 나한테 그렇게 큰 걸 요구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보통 남자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서 관계가 뒤틀리고 있는 경우에는 여자가 옆에서 서포트만 잘 해주고 계속 응원해주면서 크게 바라거나 보채는 게 없으면 어떤 큰 계기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선 이별까지 안 가요. 근데 이 과정 안에서 여자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죠. 자, 그럼 반대로 남자가 정말 마음이 뜨거나 마음이 식어서 여자가 점점 질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힘들다는 티를 잘 안 내요. 여자만 혼자 느끼는 거거든요. 이 남자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걸. 이때는 앞부분이랑 좀 다르죠. 이 여자가 점점 마음에서 떠나고 있고 관계가 삐그덕거린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굳이 도움을 청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상황상 헤어지는 것과 마음이 떠서 헤어지는 건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 같아요. 남자가 계속 티를 내면서 힘들어하는가, 아니면 혼자 가만히 있으면서 점점 식어지는 게 느껴지는가. 그리고 만약 그 반응이 점점 남자 혼자 식어가는 반응이라면 갑자기 이런 말투나 행동을 취할 때가 있어요. 두 번째, 갑자기 잘해주는 것도 적신호입니다. 갑자기 잘해준다는 건 갑자기 안 하던 짓을 막 한다는 거죠. 요새 우리가 계속 안 좋았는데 갑자기 여행을 떠나자 한다거나, 계속 냉전인 상태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 맛있는 맛집을 떠나자 한다거나, 평소엔 그렇게 가자고 쫄라도 가지도 않았던 놀이공원을 지가 먼저 선뜻 가자고 차에 태워서 간다거나. 듣는 누군가에 따라서는 남자가 갑자기 이렇게 잘해주면 엄청 좋은 거지, 그 사람도 이제 마음이 완전히 나에게 돌아왔으니까 다시 잘해주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잘해주는 건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의 요지는 갑자기예요. 두 사람이 싸우고 냉전이었다가 나중에 오해를 풀고 차츰 가까워져서 좋아진다, 그렇다면 이건 적신호보단 완전 청신호지. 근데 그게 아니라 요새 계속 싸우고 냉전이었고 서서히 뜨뜻미지근해지고 알 수 없는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 갑자기 남자 쪽에서 생뚱맞게 안 하던 짓을 합니다. 그래서 이젠 여자도 이제 안심하고 연애해야겠다 하는 순간 보통 그 다음날에 이별 통보를 받죠. 아니 이게 무슨 사이코패스 같은 짓거리냐, 어제 분명히 우리 잘 놀았거든요. 이건 무슨 마음이냐면 남자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최선을 다해본 겁니다. 진짜 얘한테 내가 질린 게 맞는지, 진짜 내 마음이 식어서 헤어지는 게 맞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잘해줘 보자. 그때 마음이 움직인다면 계속 만나는 거고, 아니면 끝나는 거구나. 이별 여행이라는 말의 유래가 이런 심리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 요새 둘의 사이가 썩 좋지 않은 상황 안에서 남자 쪽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꾼다면 마냥 좋아하고 안심하기보다는 곧 있으면 조금 더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마음의 준비 정도는 해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갑자기 그 사람이 뭐 좀 세게 말해서 급 이별을 말한다고 해도 그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막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대화를 좀 진행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무슨 부분이 잘못됐고 무슨 부분이 불만이고 왜 그런지. 그러니 나도 완전히 마음에 든 게 아니라면 좋은 와중에도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이 식어서 헤어지는 것과 상황상 헤어지는 건요, 재회의 가능성이 달라져요.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식어서 헤어진 남자와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헤어진 남자 중 둘 중 누구와 더 재회가 쉬울 것 같나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래도 나한테 마음이 뜬 거보다는 상황상 헤어진 사람이 재회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상황상 헤어지는 건 아직 나한테 마음이 있다는 소리니까, 내가 질리거나 싫은 건 아니니까. 근데 마음이 뜬 건 내가 질려졌다는 소린데 차라리 이쪽보다는 상황상 이별한 쪽이 더 재회에 가깝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틀렸어요. 재회는 차라리 나한테 마음이 뜬 사람과 하는 쪽이 더 빨라요.
왜냐? 누누이 이야기했죠. 마음이 식거나 마음이 뜨는 주된 원인은 그 사람이 나에게 예전만큼의 가치를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식어가는 거라고. 그럼 저 사람이 차라리 내가 정말 질려서 이별했다면 몇 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나는 그 사이에 그 사람이 과거에 좋아했던 내 모습, 외모나 피지컬이나 내 멘탈을 맞춰놓고 그 텀 안에서 그 남자 머릿속에서 나에 대한 생각이 좀 미화될 때 그때 다시 재접근을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변수가 작용하지 않는 이상 여자가 다시 과거의 멘탈과 가치만 찾는다면 재회가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상황상 이별한 경우는 여자가 아무리 연애 초반 정도의 가치를 되찾았다고 해도 진짜 남자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 자체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자가 완전히 누군가에게 빠져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재회 성공한다고 해도 진짜 이 상황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연애에 집중하는 온도가 적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온도보단 현저히 떨어질 거란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상 이별한 게 더 재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옛날의 내 모습을 찾고 내 가치를 회복하고 내 피지컬을 되찾는 건 그건 내 영역이니까 내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쳐도, 그 사람의 상황상 헤어지는 건 그 사람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된다고 하더라도 헤어지기 직전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걸요. 뭐 아예 그 남자가 그 상황조차 다 뒤집어 버릴 정도로 여러분의 가치가 슈퍼 초 업그레이드가 돼서 뭐 남자가 미친 듯이 빠져버린다면 뭐 그건 또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또 이 상황만 해결된다고 해서 완전히 재회가 이루어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가능성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보통 남자가 상황상 이별을 결정한 경우는요,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지 이직을 준비하고 있던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든지 뭐 아무튼 뭘 준비하고 있던지 간에 변하지 않는 큰 틀은요, 지금 그 남자의 삶보다 좀 더 나은 삶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정 안에 생긴 상황 때문에 이별까지 하는 거고요. 뭐 극적인 예로 남자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크게 연애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연애를 한다고 해도 그 여자가 원하는 연애를 내가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 이별한 거거든요. 난 공부에도 집중해야 되고 이쪽에는 크게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하면서. 근데 어떻게든 헤어지지 않고 여자가 옆에서 끝까지 서포트를 잘해줬어요. 그래서 남자가 결국에는 그 시험에 합격을 했어. 이전의 삶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때는 보통 개쓰레기가 아닌 이상은 이 여자한테 고마워서라도 더 잘해주고 더 소중해지고 더 감사한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관건은 헤어졌잖아요. 이미 이별의 도장을 찍었어. 그리고 나서 이 남자의 상황이 해결이 됐네요. 시험에 붙은 거야. 그럼 이때는 상황이 해결됐으니까 재회가 쉬워지냐? 그게 아니에요. 재회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1위.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가 레벨업을 했을 때입니다. 이건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이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필드가 넓어진 만큼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다양해지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가치도 높아지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상황이 해결된다고 해도 같은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해결돼도 재회가 어려워지죠. 그럼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계속 만나기 위해서는 나는 그냥 입 닥치고 계속 옆에서 맞춰야 되냐? 아 무슨 그딴 게 답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드릴게요. 이게 최종 정리입니다. 현재 내가 만나는 남자가 상황과는 관계없이 마음이 식어가서 헤어지고 있는 중이라면 이때는 과감하게 두 사람의 텀을 둬야 돼요. 너무 붙어있거나 서로에 대한 신비감이 너무 많이 사라져 있는 상황이기에 일단은 텀을 둬서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너무 뻔해진 나란 존재가 조금이라도 더 그리워지고 조금이라도 더 궁금해지고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줄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다소 미화될 때까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뇌가 속을 때까지, 그때까지만이라도 두 사람의 텀을 과감하게 두시길 추천드릴게요. 마음이 식어가는 사람한테 억지로 달라붙어서 더 잘해주려고 하고 더 매달려버리면 그 상태로 본인의 가치만 더 떨어지는 짓이에요. 그럴 때는 용감하게 나도 이 사람과 헤어진 이후에 차선책 정해놓고 과감하게 텀을 두세요. 연락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만남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 그 남자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서 이별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럴 때는 최대한 그 사람을 응원해주고 부담을 주지 말고 크게 바라는 거 없이 옆에서 계속 긍정적인 느낌으로 서포트 해주면서, 그렇다고 저자세를 취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좀 배려해준다, 기다려준다, 괜찮아 천천히 해, 아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다음에 보면 되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좀 그 사람의 곁을 지켜준다라는 느낌만 줘도 충분합니다. 그래야지 그 상황이 해결되고 그 여자에 대한 마음이 유지되면 물론이요, 오히려 더 큰 사랑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그 사람을 서포트할 때는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서포트하고 있는 그 과정 자체도 행복해야 돼요. 내가 크게 흔들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이 남자 현재는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나에게 큰 걸 해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의 비전을 믿고 이 사람의 인간성을 알기 때문에 배려도 해주고 양보도 해주고 도시락도 싸주고 응원하고, 내가 그럴 만큼의 보석 같은 남자를 발견했고 그 남자는 반드시 그런 보석일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는 믿기지 않겠지만 서포트를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크게 서운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배려해주고 양보해줄수록 저 새끼는 뭔가 고마워하는 것도 없이 맨날 이기적으로만 행동하고 나는 상처받고 내가 참는다는 느낌이 들고 있고, 딱히 이 사람이 이 역경을 넘어간다고 해도 나한테 크게 고마울 것 같지도 않은, 뭐 똥까지는 아니지만 보석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때는 그냥 놔버리세요. 그거 시간 낭비입니다. 상황상 그 사람을 기다릴 때는 그 기다리는 과정 자체도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 안에서도 내가 만족을 해야 돼요. 물론 그 사람도 나한테 고마워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그 상호작용 때문이라도 기다려주는 게 있겠지만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저 사람 계속 이기적이기만 하고 나만 계속 참고 있고 나만 계속 힘들어한다면 명백한 시간 낭비라고 봅니다. 언젠가 제가 라이브 때 한번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연애하고 헌신하고 올인하는 건 나쁜 거라기보단 차라리 용기 있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 헌신과 올인은요, 헌신과 올인을 받을 정도의 사람한테만 헌신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의 헌신을 받을 만큼의 충분히 가치가 있고 비전이 있고 좋은 사람이다, 이걸 절대 허투루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사람한테는 헌신을 해도요, 놀랍게도 그게 다 만족감으로 느껴져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은 새끼한테 내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의구심이 드는데 계속 정신승리하면서 헌신해버리면요, 나중에는 진짜 헌신작도 아닌 삼선 슬랩바짝 됩니다. 그거니 남자의 상황이 안 좋다고 무조건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맞춰도 될 만큼의 가치가 느껴지는 사람인지 한번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춰도 될 만큼의 가치가 느껴진 사람이라면 내가 맞춘다 해도 그게 투자죠. 근데 그게 아닌 사람한테는 투자가 아니죠. 사기 투자죠. 사랑을 줄 곳에만 사랑을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연애나 사랑 쪽 채널에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요. 누군가의 마음이란 굉장히 숭고하고 너무나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디 그 마음 소중한 사람한테만 주세요. 싸구려가 갖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여러분 마음입니다.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정도인 것 같네요. 그럼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석구리였습니다.